리포트 대사가 퇴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동네 아저씨, 세준이 아빠 이렇게 한국어로 스스로를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번 사건 때문이었는지 경호는 기자회견장 주변 경호는 상당히 강화가 돼서 철통 경호가 펼쳐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사가 퇴원한 날 김기종은 입원을 했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포트 대사 퇴원했을 때 기자회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 has been incredibly gratifying for me and my family to see such beautiful expressions of empathy and generosity from the Korean people. The signs, offers of food, flowers, cards, and the well-wishers on Twitter, Facebook, and our blog, these and other acts of kindness have touched us deeply.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incident has only strengthened our love and affection for this country and our belief in the unbreakable bond that exis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 will still be a 동네 아저씨 and 세준이 아빠, as people here in Korea have called me. Beyond 되에 땅이 굳어진다. 같이 갑시다. 자, 저렇게 한국말로 세준이 아빠 막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선 굉장히 발음이 좋으시네요. 한국어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세준이 아빠 같이 갑시다. 뭐 동네 아저씨 이런 표현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죠. 저 사람이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더 그 한미 관계에 더 굳건한 어떤 관계에 여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요. 어쨌든 뭐 예상된 말이기는 했지만 보기에 뭐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상당히 난해한 한국말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어려운 말인데 이 부분도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강조했던 말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일부러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닌가. 비온 뒤는 약간 영어 발음하고도 좀 비슷해요. 비온 뒤. 자, 이 리포트 대사가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한국민에 대한 애정은 더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어쨌든 많이 위안이 되고 도움도 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리포트 대사가 미국 대통령의 대표를 하는 대사로서, 특명 정권 대사로서 이번에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줬다고 봅니다. 역시 그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강인한 미국 사람의 이미지를 한국인들에게 심어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P20 사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이런 걸 잘 헤아리고 오히려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듯한 그런 게 정말로 그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으면서 대사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 그래서 뭐 이제 뭐 촛불 문화제라든가 뭐 난타라든가 또 이런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그 가공 아니냐, 가하게 공손한 행위 아니냐 하는데 물론 그 석고대자라고 하는 건 전 지나치다고 봐요. 그건 너무 좀 부끄럽고 그렇지만 다른 어떤 퍼포먼스나 행사에 대해서는 전 바람직하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을 끈끈하게 더 이어주고 그럼 그 맹방의 어떤 그런 감정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들이 또 외신들이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야 역시 한국이 저런 그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구나 또 따뜻한 나라구나 하는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뭐,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뭐, 부채춤 이런 거를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이제 한국민이 예전에도 남의 어떤 우환이 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석고대자 이런 표현은 사실은 단어 선택이 되게 신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 그 평소에 이제는 그 대사관 주변에서 경복궁이나 이런 곳에서 그릭스비라는 이제 애완견하고 산책도 자유롭게 하고 부인하고도 산책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가 사실은 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호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 경호가 좀 허술했던 점이 좀 있었어요. 요주의 인물임에도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제 지켜만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경호에 좀 신경을 써서 절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자회견 때 경호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 우리 백 팀장님이 과공이라고 하는 말 썼는데 과공은 비례거든요. 예의가 아닌데 실제로 너무 또 경호를 정말 비례하게 예의가 아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리퍼트 대사의 이 의연한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떠한 뭐 고통이나 혹은 그런 반대 세력의 비난이 있더라도 실제 대사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수행하고 오히려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게 내 임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그 리퍼트 대사의 어떤 의지에 맞게 많은 분들과 접촉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김기종 씨를 갖다가 손도 못 쓰고 뭐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이런 허술함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번에 그 기자회견 때 보면은 기자들의 소지품 마구 뒤져서 거기서 커터칼까지 다 뺏어갔다. 기자들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길래 그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스킨십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각치갈 동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접들을 갖다 해야지 마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경찰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경호가 그 외국 대사관의 외교 사절들에 대한 그 외교적 경호 결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사는 그 나라의 안전이라든가 신변 위협 당하는 요소를 자체적으로 먼저 경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요청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 해당국에서 알아서 경호가 들어가는 건 원래 외교적 결례예요. 경호적 결례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요인 경호, 우리 그 대통령 외국 사절에 대한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은 대사는 요인 경호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단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외교적 경호 결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대사가 요청을 할 시는 우리나라에서 그 경호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과잉 경호는 오히려 더 해칠 수 있고 그 나라 대사의 어떤 업무를 그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또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호 문제에 허점이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경호를 강화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미 대사관 측 보안요원들이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물건을 함부로 뒤진 거는 분명히 문제가 아닌가 싶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김기종 씨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 김기종 씨가 이제 과격 행동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의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당일날도 그 경찰서에서 온 정보요원이 그 사람 김기종을 알아보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미나협 측에서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강제로 이렇게 막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제 블랙리스트가 10여 명 정도는 종로서뿐만 아니라 경찰청, 서울청에서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뭐냐면 상습적으로 뭐 어떤 집회, 그러니까 뭐 반미나 반일을 떠나서 상습적으로 이 반정부 이제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사관이나 아니면 그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또 그 강화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집회 시위를 하는 경향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가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대에서 이탈을 하고 어떤 폴리스 라인을 침범을 한다라거나 또 그 규정된 집회나 시위를 벗어나는 행동은 상당히 좀 그 위험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날 세종문화홀에서 외사관과 정보관이 김기종 씨를 목격을 하고 초청 대상에 있느냐 하니까 미나협 직원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미나협 회원이니까 출입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운 거는 그렇다고 하면 외사관이나 정보관이 적절하게 검문 검색 정도를 했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검문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야가 있고 또 제야단체 또 리포트 대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서로 시비가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마 그러니까 소란을 일으켜갖고 그렇죠. 관심받는 게 그렇게 경찰 되면 부담스럽죠. 경찰의 업무가 또 지장을 받고 또 문제는 일선에서 요원들이 그런 문제에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인사 조치를 당하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련된 적절한 어떤 대응 시스템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선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사실 힘들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는 건 혹시 테러 방지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테러 방지법이 아주 그 강력한 그런 테러 방지법보다는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업무를 효율적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테러 방지법은 마련돼야 일선에서 요원들이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고 사실 인사 불이익을 받거나 구상권이 들어오거나 또 뭐 인권이나 권익위에서 문책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가장 무서운 건 구상권 부담도 그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열심히 일하는 이 곳에서 인사 조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명예에 손상을 입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이런 측면을 보호를 해줘야만이 원활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저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 방지법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테러의 안전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도 테러 방지법이 다 이미 제정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테러 방지법이 이제 그 2001년에 미국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도입 여부가 논의가 됐는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요소를 좀 최소화하고 테러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의 도입 여부를 좀 이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위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지금 현재 집시법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현장에서 지휘자가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법도 상당히 강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는 주최 측이었던 민화협 측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요원이 분명히 가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걸 갖다 주지시켰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주요 인사들 주변에는 자리를 배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10m 안쪽에서 정말 달려가기만 하면 바로 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위험 인물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저도 뭐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공공기관에 있을 때 해봤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은 현장에서 정말 그 기술적으로 그 자리를 갖다 떼놓는다거나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불필요한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화협 측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반드시 또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테러 방지법이다라고 하는 어떤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있는 것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될 게 현행법에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현행법 내에서는 경찰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김규종 씨가 당시에 있었는데 경찰이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어떻게 테러 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거든요. 대사 자체에 대해서 신변을 좀 강화할 수 있지만 이 테러 용의자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예방을 좀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제 미국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테러 방지법이라는 이제 애국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뭐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 그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 국가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애국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병원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대사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 20층에 본관에 있는 특실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5세에서 6세 정도 입원을 했죠. 하루 그 병원비가 이제 VIP실이라 보니까 200만 원입니다. 근데 200만 원 병원비가 있고 김기종 씨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료를 내야 되는데 자, 먼저 리포트 대사는 수술비 300만 원, 병동비가 한 1,250만 원에서 한 1,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미국 대사관과 리포트 대사가 반반씩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기종 씨는 이제 발목 수술비와 입원료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낼 수는 없고 정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만약에 그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라면요 본인이 내는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고요. 범죄자나 피의자도 똑같은 건가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자로 이제 뭐 판결 확정을 받아서 교도소에 만약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가 전부 다 부담을 합니다. 국가가 전부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인데? 예, 피의자 신분이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받고요. 만약에 뭐 비급여 항목을 만약에 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뭐 사실 이게 뭐 정부에서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병원비 갖고 시비 걸 거는 없겠네요. 뭐 감정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연 저런 범죄자 또 더군다나 그 미국 대사를 피습한 공격한 사람에 대한 병원비는 누가 내는가 또 피습을 당한 대사는 또 누가 과연 병원비를 낼 것인가 하는 관심은 좀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룰이나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고 기초수급자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을 떠나서 기초수급자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상해나 또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또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은 걸로. 그래서 결국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형태로 뭐 일종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 뭐 또 시설 수용자 죄를 지어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국가가 또 부담하는 이런 형태는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일 북한이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 북한 반응 그리고 김기종 씨의 종북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김기종 씨의 과거 행적 이 두 가지를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은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 현역 여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나경원 외통위원장,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매장해 버려야 할 쓰레기다. 뭐 이렇게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픽을 빨리 넣어주시죠.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 노복이다. 삽살개에 역겨운 추태다. 미국은 하레비처럼 섬기는 상전이다. 이런 독서를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기종 씨 과거 행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식 표현을 썼다고 하네요. 연역이라는 단어를 썼고 2007년 이 왕재산 간첩단과 방북을 했다. 또 연방통일준비위원회 추진 공동의장인 김기남 씨와 한 7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지난 2월에 민하협 대의원회의에 참석을 했다. 뭐 마지막은 뭐 민하협과 그동안 소통을 많이 했다 이런 측면이고 김수남 씨와 7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갖고선 어떻게 종북 논란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국가보안법 위반은 어떻게 뭐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특정한 왕재산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때 당시에 간첩단으로서의 그 혐의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를 받았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부분을 갖다 더 캐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왜 이러는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정신 승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정말 평화통일이라고 한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짓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민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뭐 어쨌든 김기종 씨의 수사를 좀 더 엄정하고 또 철저하게 진행을 해서 정말 명명백백히 모든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